이번에는 우리 지역에 펼쳐지고 있는 풍성한 공연 현장을 만나보겠습니다. 문화플러스, 오늘은 어떤 공연 소식 그리고 전시 소식 만나보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네, 공연과 전시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충청대학교 실용음악과 최동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공연 소식부터 전해주셔야죠. 네, 네. 오늘 전해드릴 공연이 가진 매력이 하나도 둘도 아닌 셋이나 되는데요. 우리 보통 물건을 살 때 뭐 세트로 사게 되면 한 가지쯤은 마음에 안 드는 구성품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첼로, 바이올린, 피아노 어느 하나도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트리오 연주단체 솔레이의 연주 준비 현장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넓은 음역으로 웅장한 화성을 만드는 피아노, 매력적인 고음 현악기의 대명사 바이올린, 짙은 중저음의 음색으로 사람의 귀를 끄는 첼로. 이 세 가지 악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악기만으로 연주를 한다면 그 음악은 또 어떤 모습이 될까요? 피아노 트리오 솔레이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트리오 솔레이에서 피아노를 맡고 있는 피아니스트 전담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리오 솔레이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고요. 연주회 때 해설도 같이 하고 있는 이영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리오 솔레이에서 첼로를 맡고 있는 첼리스트 김승운입니다. 네, 저희가 같이 한 지 벌써 한 5년 정도가 되어 가는데요. 한 5년쯤 전에 저희 친구인 피아니스트 전자민 선생이 이제 같이 뭐 연주할 기회가 생겨서 트리오를 연주하자고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연주회장이 아니라 작은 그냥 홀이었는데 거기서 같이 연주를 하다가 좋구나, 우리 이렇게 셋이서 같이 연주를 해주면 좋겠다, 뭐 주위에 추천도 있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셋이 같이 트리오 솔레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올해 벌써 4번째 정기 연주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악기는 익숙하지만 이런 조합은 조금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이 세 가지의 악기가 모이면 하나의 연주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피아노는 조율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다 조율이 되어 있고, 바이올린이나 첼로 악기는 이제 이 현으로 손가락으로 이 현을 만져서 그 도레미파 솔라시도로 직접 이렇게 짚거든요. 그래서 피아노에 조율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바이올린과 첼로가 얹혀서 같이 연주하는 형태입니다. 저 혼자 할 때는 저만의 생각을 가지고 음악에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첼리스트하고 바이올리스트를 하게 되면은 또 그들만의 각자 생각이 개성이 있는 음악을 같이 합쳐서 되게 조화롭고 아름다운 음악을 더 표현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피아노 트리오라는 연주 형태를 알았으니 이제는 이 장르가 무엇을 연주할 수 있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이번엔 무대를 채울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연찮게 작년 연말에 앵콜곡으로 보헤미안 랩소디를 같이 셋이서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올해는 보헤미안 음악을 좀 주제로 해서 공연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결국 뭐 드보르작을 중심으로 해서 뭐 다른 집시 음악이라든지 게다가 성악곡까지 굉장히 다양한 음악들을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연주에서 저희가 준비한 곡들은요,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과 둠키, 그리고 팬텀싱어 출신의 테너 최용호님을 모셔갖고 같이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몬티의 차르다시를 저희만의 색으로 입혀서 연주합니다. 문화플러스 애청자시라면 백문이 불여일견, 불여일청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피아노 트리오 솔레이가 무대에 펼쳐놓은 보헤미안 판타지의 일부를 공개합니다. 오늘의 미리 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솔레이의 판타지는 미리 보기보다 훨씬 넓고 더 깊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곧 관객들이 솔레이를 무대에서 만나야 할 이유가 되겠죠. 네, 제목이 보헤미안 판타지인 만큼요, 연주회장에 오신 것만으로도, 예를 들면 체코나 헝가리 같은 동유럽에 여행을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내일 저녁 아트홀로 꼭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공연에서는 그러니까 8세 이상이 돼 있어서 많은 어린이들이 좋은 공연을, 수준 높은 공연을 보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 트리오 솔로웨이에서는 항상 공연 연령을 5세 이상으로 잡고 있으니까요. 많은 가족분들이 오셔서 즐거운 아름다운 추억 만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가오는 연말, 나 자신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피아노 트리오 솔레이의 4번째 정기 연주회 보헤미안 판타지는 바로 내일 저녁 7시 30분에 청주 아트홀에서 막을 올립니다. 네, 이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에 맞이하는 악기 셋이 모이니까 무언가 그 연주곡들이 귀에 착착착 달라붙는 게 깔끔하게 느껴지네요. 네, 뭐 전담이 피아니스트는 사실 그 우리 지역에서 네. 우리 지역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는 분인데 이번에 또 이렇게 피아노 트리오를 마련을 하게 되셨네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좋아하는 악기. 사실 저도 가장 좋아하는 악기가 뭐예요? 그럼 현악기 중에는 첼로, 바이올린 그리고 피아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피아노 트리오였네요. 네. 앞으로 이제 피아노 트리오 좋아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상대방이 그게 뭐야?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 드릴 수 있는지 플러스를 해드려 보겠는데요. 피아노 트리오라고 하면 일단 음악에서 이야기하는 악기나 연주 인원에 따른 그 연주 형태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혼자서 특정 악기를 연주하는 걸 우리가 독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피아노 독주회, 바이올린 독주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2명 이상이 될 때부터 중주라고 하는데요. 네. 2중주, 3중주. 근데 우리가 중주라고 하면 2명이 연주를 하게 됐을 때 보통 기악에서 듀오라는 말을 또 많이 활용하고요. 3명이 연주하게 됐을 때 오늘 보여주신 형태와 같은 트리오 연주 형태가 되는데요. 그 트리오 중에서도 뭐 연주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오늘은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4명이 되면 우리가 4중주, 그래서 네. 퀄텟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주자의 구성이나 악기 구성 수에 따라서 또 형태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피아노 트리오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이따가 뒤에는 또 다른 트리오 형태를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이미 많이 들어본 용어들인데 네. 이제야 머릿속에서 좀 약간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은 이 솔레이 같은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가 좀 흔한 트리오가 좀 흔한 형태인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음악을 들어보니까 이 피아노 트리오만을 위한 그런 노래처럼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딱 짚어주셨는데요. 보통 트리오 연주 단체 중에 피아노 트리오 형태가 가장 많습니다. 오늘의 연주 악기 구성처럼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 형태가 가장 많은데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클래식 역사에서 명작곡가분들 베토벤, 하이든, 모차르트, 슈만, 멘델스존, 드보로작, 브람스 이런 연주자들이 바로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딱 그 형태를 위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네. 트리오 연주 단체 중에 이런 구성이 가장 많고요. 네. 현악 트리오도 이제 구성이 가능한데 현악 3중주라고 하면 보통 바이올린, 뭐 비올라, 첼로 이런 형태도 네. 있는데요. 피아노 트리오가 이제 음정적인 면이나 좀 더 안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어벤져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구성도 딱 맞는 것 같고요. 또 네. 거장의 명곡을 연주한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더 기대가 됩니다. 프로그램들 좀 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프로그램을 딱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연주 테마를 말씀드리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이번 연주회의 메인 타이틀이 바로 보헤미안 판타지라는 연주회 명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딱 생각했을 때 보헤미안에 대한 뭔가 음악들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보헤미안이라고 하면 옛날에 체코 보헤미아 지방에 유랑민족인 집시가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15세기경에 집시를 보헤미안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뭔가 사회적인 규범이나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연주가들, 뭐 문학가들, 배우
이런 분들을 보통 우리가 보헤미안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보헤미안 음악이라고 하면 클래식 음악에서 주로 슬라브 모곡이나 차르다시 같은 그런 작품들이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왜 집시 음악이라고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기도 했잖아요. 네, 집시 음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보헤미안 음악하면 아까 설명드린 드보로작이라는 그 연주자분들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드보로작의 주 장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보로작이 그 체코 출신,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의 작곡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코 민요의 가락을 중심으로 민족 음악을 많이 알린 그런 대표적인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체코 음악을 알렸다고도 할 수 있고요. 슬라브 무곡 2번이 바로 드보로작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또한 작곡가 몬티의 차르다시도 만날 수 있는데요. 아마 음악을 들어보시면 나 이 음악 들어봤어. 어디서 배경음악으로 들어봤어. 딱 하실 수 있는 선율인데요. 앞부분에는 바이올린의 굉장히 서정적인 연주를 들어보실 수 있고 뒤에 경쾌해지는 부분에서는 피아노와 첼로 또 바이올린이 함께하는 그런 리듬의 하모니를 함께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아마 보헤미안 작품의 매력에 푹 빠지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보헤미안 판타지라는 테마도 아주 분명하고요. 그리고 구성도 아주 짜임새 있고 네. 탄탄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공연들이 더 많이 이렇게 좀 우리가 즐길 수 있게 좀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뭐 관객 참여를 유도하는 요새 연주회들 그런 작품들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이번 연주회의 특징은 또 해설이 있는 음악회,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입니다. 그래서 연주자가 직접 해설을 들려주면서 연주를 우리가 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각 악기의 매력을, 테크닉을 다 느낄 수 있는 삼중주는 또 오케스트라 연주와는 다르게 악기 개개인의 개성을 볼 수 있으니까 또 기대가 되는 연주입니다. 솔레이의 세 멤버가 또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의 연주 합이 얼마나 잘 맞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호흡과 이 대중들과 소통하고 싶은 기획, 그리고 악기 연주자들의 노력이 함께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멋진 연주로 문화플러스를 또 다시 찾아주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 연주자들의 음악을 듣는다는 건 정말 행복하죠. 네. 전문가들의 그 세계라는 게 또 있잖아요. 자유로운 집시 음악, 보헤미안 작품들이 연말에 경쾌한 분위기와도 잘 어울립니다. 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 30분 청주 아트홀에서 피아노 트리오 솔레이와 만나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주말을 좀 클래식으로 한번 채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시 소식입니다. 오늘은요, 청주시립미술관으로 가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라는 노랫말이 있죠. 여러분도 나 자신이 누구인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규식 작가도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이번 전시 타이틀은 자로 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세상을 향해서 투영되고 싶어하는 그런 나와 그런 욕망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또 다른 나, 그리고 그 와중에도 새로운 어떤 욕망의 대상을 꿈꾸는 그런 나, 그 모습 자체가 원래 그대로 제 모습이고 또한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어떤 제 생각을 작품 전시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한자로 쓴 이, 한글로 쓴 규식, 빼곡하게 들어찬 이름 세 글자, 그리고 원래는 작업 후에 버려졌을 물감 그릇. 굳은 물감들은 이규식 작가에게 작품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집요해 보이는 이 반복의 과정은 결국 자아를 찾고 싶은 욕망이나 집착일지도 모릅니다. 이 전시는 크게 4가지 이야기 구조를 제가 의도적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저 자신을 보여주는 행위, 그 행위가 느껴지는 작품이 있고요. 또 그런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관객이 돼서 바라보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를 담은 작품이 또 하나 있고요. 결말을 이미 나는 알고 있지 않나 라고 하는 고백과 수레가 담긴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경직되고 강박된 것에 틀림없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인식하고 있는 그 인식된 어떤 제 감정을 담아내는 4개의 작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토록 첨예하게 고민해 본 적이 언제였던가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 대해서 말이죠. 청주시립미술관에 마련된 이규식 작가의 공간에서 나를 위해 조금만 시간을 내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전시는 1월까지 이어집니다.
이규식 작가의 작품 속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자아가 존재하는데요. 네. 그 작업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그 모든 자아가 모여서 내가 된다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 내 이름을 여러 번 쓴다는 것 자체가 수련의 활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뭐 이런 거죠. 어떤 작품은 몇 번을 쓰니 네. 어떤 색으로, 그 더 많이 쓰니 더 진한 색, 아주 많이 쓰니 하나의 색으로 네. 귀결되더라. 집에서 한번 저도 제 이름을 열심히 쓰면서 수련을 해보고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거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시나 작품을 통해서 예술가들의 세계를 좀 한번 만나보고요. 또 그 안에서 무언가 답을 찾아내는 거 참 멋진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는데요. 자, 오늘 우리의 문화 감성을 좀 촉촉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문화플러스 충청대학교 실용음악과 최동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효선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말과 휴일 전시, 공연 어떤 행사들이 있을까요? 함께 만나겠습니다. 네. 청주시립국악단에서 청소년을 위한 토요 문화 공연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죠. 교실 밖 힐링 콘서트가 내일 오후 2시 청주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의 개방 수장고에서 미술은행 소장품을 공개합니다. 그곳에서 나만의 보물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음성의 철박물관에서 특별전이 열렸는데요. 이병훈 작가가 함께합니다. 12월 15일까지 만나보시죠. 이어서 월요일 예고 전해드립니다. 이 목장의 겨울에는 즐길 수 있는 행복이 가득 넘친답니다. 그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뜨끈하고 얼큰한 맛, 겨울의 제격이죠. 강원에서 북한의 고추장 요리를 만나봅니다. 월요일마다 찾아오는 이슈 톡톡에서는 저작권법을 주제로 오원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눕니다. 네, 우리가 겨울이 되면 따끈한 우유 잘 마시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유를 좀 데울 때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돌리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그 우유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비타민이 한 절반가량이 파괴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겨울에 과일 고르실 때 뭐 예를 들어서 딸기를 고르실 때도 색이 진한 걸 네. 고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사실은 70% 정도 익은 느낌의 딸기색이 오히려 비타민C가 더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같은 식재료지만 어떻게 먹고 어떻게 즐기느냐에 따라서 영양소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올겨울에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신중하게 즐기시면서 건강까지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많이 추운데요. 옷도 따뜻하게 그렇게 행복한 말씀 많이 하시면서 네.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